자, 그리고, 네, 정재원님, 인천 검단 송도. 네. 리쌍큐님께서, 네, 1주택이에요. 그러면, 리쌍큐님, 본인께서 39평에서 다음에 갈 지역을 이제 고르셔야 하는데, 제 생각 그래요. 네, 제 생각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를 팔고 갈 것인가? 자녀가 이제 한창 성장을 하고, 학교를 거기서 보내고 있다면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 자녀와 상관없고 그냥 내가 몸만 딱 옮기면 된다라고 하면은 단언컨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금매로 팔 필요 없습니다. 네, 금매로 팔 필요가 없고 제 생각은 내년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전세 끼고 잡거나 또는 그쪽으로 뭐 몸이 가벼우면 이사를 가면 돼요. 네, 일산크님께서 뭐 남구에 지금 울산 남구에 지금 거주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들어가지고 중구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구에 살다가 중구 가기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나의 인식, 왜 중구로 갔냐, 왜 중구로 갔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진작에 팔았어야 돼요, 이상크님. 팔 거면은 2021년도에 팔았어야 된 거죠. 가을장에. 왜? 가을장이 불타올랐으니까요. 2022년도는 당연히 2023년도 입주 물량 때문이라도 또 대통령 선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건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 해요. 근데 이 모든 걸 예측을 하지 못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채를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채를 더요. 네. 자, 리선크님은 지금 제 개인적 생각을 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내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수를 하세요. 그게 남구가 되었건 중구가 되었건 간에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추후에 상태를 보면서 하나를 매도를 하시는 전략, 요렇게 가도 되고요. 또는 자금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 대출 좀 더 내고 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출 좀 더 내도 된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장 때 있는 그 신축 매수하셔도 되고, 또는 저는 솔직히 지금 애를 여기서 계속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저는 울산에 거주지를 지금 만족하고 39평이잖아요. 이걸 팔고 딴 데 가면은 또 만족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머무르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골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리쌍큐님 2020년도에 샀기 때문에 어쨌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 전략으로 해서 내년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산다. 그게 뭐 25평이 되었건 34평이 되었건 간에요. 네. 또는 다른 전략, 울산은 그대로 현재 실거주를 하고 타 지역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하고, 또는 세 번째가 이제 금매로 매도하고 본인 전세로 간다는 건데, 이건 조금 본인 상황에서 크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한번 다시 이야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석상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원희룡님께서 막국수 세 건 무시 못하네. 리오넬님께서 서울집값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메시님께서 뭐 돈이 많으신데 굳이 뭐 서울집값 걱정하실 필요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본인께서 투자를 하셨다면 서울집값 떨어집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유리님 반갑습니다. 네, 박상민님 반갑고요. 네, 소리장군님 반갑습니다. 김정수님 반갑습니다. 미스터 장님, 네, 준생님 반갑습니다. 평소 엄청 잘 보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수님께서 준생님 안녕하세요. 울산은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기다리던 센트리지가 5억 중반에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 왔네요. 매수 심리가 완전 꽁꽁 얼어버린 것 같아요. 자, 수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 이미 부동산에 물린 사람과 자, 준비된 투자자. 네, 아이고, 이 투자자의 발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부동산에 물린 사람과 준비된 투자자. 네.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만약에 이미 부동산에 물려있는 다주택자라면요, 언감생심이죠. 정말 달콤한 열매인데, 취득세 중과 풀리기 전까지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준비된 투자자는 달콤합니다. 네. 저거 입주장 때 하나 주워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렇게요. 네. 어떻습니까, 손님? 제 말이 혹시 맞습니까? 네. 매수 심리에 완전 꽁꽁 얼어붙었어요. 근데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왜?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 네.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저 같으면은 자금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잡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그 신혼부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입주장이 펼쳐지는 대구 2023년도 그리고 2023년도는 대구에서 역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38,000세대 입주 물량이에요. 또 울산 같은 방금 말씀하신 울산 같은 경우 내년도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만세대 입주 물량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부산 입주 물량 상당히 많아요. 레이 카운티 4,470세대 입주 물량. 올해 26,000, 내년 21,000세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맞물려 있고 지금 입주장이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에코 델타시티 만세대가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태 좋지 않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은 올해 입주 물량 많고 내년에 입주 물량 없고 2024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주는요. 광주 여러분 광주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아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광주의 분위기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자고요. 왜? 입주 물량 많으니까요. 하지만 2023, 24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광주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까지 많이 올랐다고요.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지는 기간도 좀 길 거예요. 그러나 광주가 이때까지 봤을 때 타 광역시가 다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광주가 올랐고 광주가 오르고 나서 떨어지니까 타 광역시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약간 변경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투자자는요 어디 들어갑니까? 광주라는 얼마 안 떨어진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떨어진 곳, 먼저 떨어진 곳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거 뭡니까? 먼떨 만떨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투자 트렌드는요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자, 먼저 떨어져야지 회복장이 빨리 옵니다. 많이 떨어져야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차익을 좀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트렌드가 그쪽으로 몰려 들어간다고요. 어디로요? 땡땡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땡땡 지역으로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동산의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대 광역시 간단하게 또 짚어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일단 알아두고 2023년도는 제일 먼저 떨어지고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곳에 우리가 진입하는데 막막할 거예요. 네. 왜? 구군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도 봤는데 어디에 뭘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검색을 하세요. 땡땡 지역 학군지, 땡땡 지역 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 다 나옵니다. 왜? 블로그 유입시키기 위해서, 유튜브 유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광고한다니까요. 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축되는 시간이 엄청 빠를 뿐이죠. 네, 빠르죠. 네, 자 리오네님, 서울 강남 집값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15억 이상 아파트가 대출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뭐 이런 무식한 소리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아파트가 처음부터 15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15억이 아니라 예전에 7, 8억 예전에 더 이전에 5억 하던 게 시간이 흘러서 15억이 됐을 수 있고요. 10억 할 때 대출 3억 껴가지고 샀다가 15억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게 많은데 그게 꼭 15억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꿈지기님께서 대전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도 특별 공급 대상자인데 34평형 6억 4천 정도 나옵니다. 청약을 받아야 할까요? 대전 아파트 가격이 19년도 가격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네. 우미린 트리쉐이 특별 공급 대상자 그 청약 넣었어요? 아니 안 넣었죠. 네. 그게 34평 6억 4천? 자, 위치 한번 볼까요? 도안이면 괜찮은데. 트리쉐이드 우미린 나올까요? 안 나오네. 우미린 트리쉐이드 위치 한번 볼게요. 제가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예, 1754가구 중 일반 분양이 1375가구이다. 특별 분양인가요? 나머지가 뭐지? 자, 위치가 여기네요. 도안 아이파크 시티보다 밑에 있는 여기 모건대 근처죠. 모건대 근처. 자, 모건대 나오네요. 모건대.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오지? 아파트가 아니어서 그런가? 트리플 5단지. 네. 모건대가 여기 있죠? 모건대가 있고 요쪽이네요. 이쪽? 네. 이쪽인가? 네. 하여튼 뭐 이쪽이나 뭐 그러겠네요. 네. 모건대 근처니까. 네. 아파트 분양권. 필세 도안. 네. 자, 이거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고. 근데 다만, 어차피 광역시에서 내가 받아봤자 전매 제한에 걸린다고요. 전매 제한에 걸리면은 팔 수도 없어요. 팔 수가 없고, 위치가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이파크 시티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받으면요. 아이파크 가격만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네. 그건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상승장 때는요. 적어도. 상승장 때는. 그래서 청약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크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트리플 5단지 볼까요? 트리플 5단지.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리플 5단지 같은 경우는 이 1220세대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아파트 한가운데 물이 흘러요. 내과가 있습니다. 네. 내과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때요? 7억, 8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8%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9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하락이 멈출까요? 아니요. 하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올해 입주 물량이 많고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없지만 2024년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24년이 지나야지 하락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종시의 전세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대전의 전세가가 쉽게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그 주요 입지의 84타입의 전세가가 3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대가 3억대 넘고 4억대로 가야지만 대전하고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청약 한번 넣어보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트리플 5단지 더 떨어져야죠. 네, 더 떨어져야죠. 자, 리오넬님 15억 위는 대출 없이 산 사람인데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인은 대출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대출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꾸 금리랑 부동산에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금리는요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 보니까 내가 언제 금리랑 부동산에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냐, 나는 연동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좀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당황스러웠어요. 네. 자, 준비인생님께서 그럼 내년에 하락이 막바지를 보시는지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추천하시는지요? 저도 대전 도안에 2년 전 산 가격보다 떨어져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도안 트리플 5단지. 아, 제가 다 마치 이야기 잘 들었네요. 자, 준비인생님, 팔지 마세요. 네, 팔지 마세요. 파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은 2020년도에 매수했으면은 지금 한 6억대? 이때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비록 지금 그때보다 더 떨어지긴 했어도 제 개인적 생각은요, 거기 실거주한다면요 팔지 마세요.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절대 손해보고 팔지 마시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대전에 입주하는 아파트, 2024년도 입주하는 아파트, 그거 하나 잡아보세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무작정 내 거 손해봤다고 판다? 이건 아닙니다. 자, 미스터장님, 네, 신혼이라 아직 불임이 있는데 질문 있습니다. 내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산 1억 5천 있고 3억 대출 내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연봉은 부부 합산 1억 정도. 부부 합산 1억 정도면은 세후가 670만 정도예요. 670만 정도. 네, 그럼 괜찮죠? 3억 대출 내서 4억 5천짜리 산다. 네? 25평형 살 거예요? 광역시에?
예? 저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상품들도 있잖아요. 디딤돌이나 이런 거 6억 이하인가요 그게? 그런 쪽 매수하면 되죠. 네. 부부 합산이 1억 정도고 괜찮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참 이게 부부 합산해서 연봉 1억이면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대기업 신입사원,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중견기업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2명이 결혼한 겁니다. 네. 요새는 부부 합산 1억 5천 정도 기본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기업 기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도 많다. 돈 버는 사람 많다. 하지만 월 현금 흐름이 과연 그 2명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1억 5천 버는 사람이 세후로 1,000만 원 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네. 자, 3억 정도? 3억 해봤자 지금 4% 해도 160만 정도 아닌가요? 원리금 상환이? 그러면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아껴 써야죠. 맞벌이해서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지금 예전처럼 뭐 해외여행은 막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지금은 해외여행은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코로나가 또 제약이 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막 쓰면 안 돼요. 네, 한 달에 본인 생활비를 정해두세요. 한 둘이 합쳐서 가족으로 한 뭐 예를 들어서 300 정도? 네, 300 이하로. 어차피 부부의 그 생활비 용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 쓰세요. 네, 최소한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5천이 한 300, 한 40만 정도 될 건데, 세후로. 둘이 합치면 680만 정도입니다. 680만 정도. 그러면은, 300 정도 쓰고, 130만원, 150만원 더 이자 내도, 원리금 이자 내도, 뭐 충분히 괜찮겠죠. 네. 자, 그리고, 미셸님께서, 분양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면 잡아도 된다고 판단하시군요. 당연하죠. 네. 그거는 근데,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6억 3천이 도안에서 괜찮은 금액인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청약이니까 입주 시점이 2026년 그 이후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쵸, 매매가 내려올 수 있죠. 네, 호박고구마니 맞습니다. 네. 손님께서 하락자 심리가 무섭군요 이렇게 하고요. 네. 자, 레발랑도르니 금리 인상이 이어질 텐데 전세가 오를 수 있을까요? 전세가 또 과부족이면 또 오를 수가 또 있습니다. 네, 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게 또 지금 전세자금대출 이빠이 더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전세가가 또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적다면 오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오르기 힘들겠죠. 네. 자, 호박고구마님께서 DSR 적용 시기부터 금리 오르면 대출 금액 총량 자체가 줄어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정빈님, 대구 아파트 경매 입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세요. 네, 시간 낭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매라는 게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아파트 경매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매가 1회 유찰되면 30%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쉬고 가는 거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미스터 장님, 내년 잔금 더 시작하려고요? 더 떨어질까요? 네, 내년에 입주하세요. 네, 내년에 매수하세요. 네, 살 거면 내년에 매수해야 됩니다. 자, DSR은 국제은행 협약, 바젤 스립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자, 옥동점함님 반갑습니다. 마산 양덕 롯데캐슬 하버 팰리스 곧 청약인데 분위기 어떨 것 같은지요? 분위기 그렇게 좋진 않겠죠. 자, 근데 양덕 롯캐, 원래 양덕 롯데캐슬이 했잖아요. 근데 하버 팰리스는 또 다른 데인가 봅니다. 거기가 양덕 2구역인가요? 양덕 롯데캐슬 하버 팰리스 양덕 2구역인가요? 4구역인가? 양덕 4구역. 네. 제가 헷갈리네. 양덕 2구역이 어디죠? 양덕 2구역 이게 양덕 2구역인가? 이게 양덕 2구역이구나. 양덕이 주택 재건축 차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여기 다음에 재개발 양덕 4구역이 여기가 롯데캐슬 하버 팰리스. 근데 이게 하버가 보이나요? 보이나? 여기 보이겠네. 네. 여기 보이겠네요. 네, 보이겠네. 마산 자유무역지역 여기 어차피 층수가 낮으니까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분양가 얼마예요? 분양가 볼까요? 자, 분양가가 어떨까요? 4억 2천, 4억 5천? 괜찮은데요? 평당 1,300만원? 4억 2천, 4억 5천 사이면은 괜찮죠, 금액대. 이게 왜 괜찮냐면은 인근의 대장 아파트 보세요. 대장 아파트
메트로시티 금액을 봅시다. 1단지가 어때요? 자, 36평이 4억 8,600입니다. 최근에 떨어졌고요. 네. 얼마가 올라갔어요? 6억 1,000까지. 네. 떨어졌죠. 근데 신축이에요, 신축. 신축. 이게 분양가가 4억이다. 괜찮죠? 네. 또 대단지 아닙니까? 748세대. 네. 대단지. 물론 뭐 초등학교 가려면은 이렇게 건너가야겠죠. 네. 근데 저는 괜찮다 봅니다. 네. 왜? 이 메트로시티의 학군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청약 경쟁률 엄청 낮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리오넬님, 서울 몇 년도 정도로 가격 회귀할까요? 글쎄요, 이게 일단 내년까지는 계속 하락할 건데, 일단 3기 신도시가 2027년도 이후부터 가닥이 보일 거예요. 이게 진짜 입주를 할 것인가, 입주를 하지 못할 것인가. 그런데 2028, 29 이 끝나는 시기, 2020년대 끝나는 시기에는요, 서울이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2022년도고 내년이 2023년도잖아요. 그때부터 반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락도 있을 수 있고 지겨운 장세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나치게. 2014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8년 정도? 7, 8년 정도 계속 올랐습니다. 네, 계속 올랐어요. 근데 3기 신도시가 나중에 또 상승하면서 회복할 때쯤 되면은 또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그런 상승장이 못 온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내년은 대구, 2025년도 이후는 부산, 내년도 2023년도 대구, 2025, 26년도 부산, 네. 그 다음에 2028, 9 이때는 또 서울과 수도권에 또 들어갈 타이밍이라 생각을 해요. 거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해두자고요. 네. 갑자기 반등은 없어요. 네, 반등은 없습니다. 왜? 비싸고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레미안 대치팰리스 한번 볼게요. 네, 33평형 있고, 자, 예전에 이게 2015년도잖아요. 14억 1,900이었죠. 이게 그래서 32억까지 갔습니다. 매매가가 2016년도에 갭이 3억이었어요. 갭 3억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자, 갭이 얼마예요? 16억이에요. 여러분, 16억입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1년 동안 거래가 없잖아요. 이게 뭐다? 공포의 시기로 접어드는 전 단계예요. 공포의 시기로 접어들기 전 단계라고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실 부정하는 단계가 계속 있었잖아요. 현실 부정하는 단계가 지금 1년 가까이 흘러오고 있다고요. 작년 12월에 대출 규제 이후로부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하락으로 갑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 없어요. 그게 인정. 근데 기존에 지금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쌓여 있잖아요. 왜? 금리 인상이다, 경기 위축이다, 네? 양도세 중과 유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고요. 정말 팔고 싶은 사람들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강남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음마 볼까요? 음마 35평형, 30평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자 25, 5천까지 갔던 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갭이 17억입니다. 네. 30평 마찬가지예요. 24억 8천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살짝 떨어지죠. 살짝. 네. 분위기 좋지 않아요. 네. 왜? 재건축이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어쨌든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음마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500%가 올려주면은 또 난리난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때문에 또 난리예요. 또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럼 또 실망한 매물들이 또 나와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이때도 갭은 컸어요. 음마는 이때도 갭이 컸습니다.